자, 매매 효력고입니다. 자, 1번에 매도인의 의무는 568조 좀 보죠. 제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이게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을 이전하여 하며 잘라주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2항 동시행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 줄이면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동시행 양가로 1번에 재산권 이전 의무, 요건 매도인의 의무. 양가로 2번 목적물 인도 의무는 매수 또 같이 넘겨야죠. 이런 뜻입니다. 완전 이행이야. 우리 항상 이 채무의 이행은 완전한 이행을 해야 돼. 완전 이행. 완전하지 않은 이행은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팔았다면 요 목적물도 이전해 줘야죠. 그리고 소유권, 재산권도 같이 이전해야죠. 을은 대금 지급이죠. 동시행입니다. 자, 1번에 재산권 이전 의무하고 2번 목적물 인도 의무는 매도인의 의무고, 양으로 3번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 자, 오른쪽에 2번 옵니다. 이제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 의무야. 대금 지급 의무. 자, 방금 1번에 동일 기한 추정의 동그라미 치대. 추정. 자, 585조 동시행이니까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 의무 이행도 동일 같은 기한으로 추정한다. 추정입니다.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얘기죠.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2월 1일 날 해주기로 했어. 그러면 을은 대금 지급을 언제 계약 안 했다는. 그랬을 때는 이거와 이건 동시행이니까 2월 1일 동일 기한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래야 동시행입니다. 동일 기한 추정. 다음 2번 대금 지급 장소도 잘 나와요. 대금 지급 장소는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그라미 시대에 동시에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 슈퍼에서 물건 살 때예요. 슈퍼에서 물건 살 때는 인도 받고 동시에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자, 방가로 3번에 과실 기속과 대금이자 과실 자주 나왔죠. 과실. 자, 587조 매매 계약 있은 후에도 줄고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자,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취급해야 됩니다. 자, 과실 기록 자세해야 돼.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갑과 을이 이 집에 1월 1일 날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과실의 대표가 집세가 법정 과실이잖아. 임차놨다. 집세. 그러면 이제 갑이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자, 아직까지 이 사람 갑이 소유자니까 매도인이 집세를 받습니다. 과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인도하기 전이야. 그러나 을이 만약에 예외, 조심해. 을이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대금을 완납했다는 거죠. 자, 1억을 완납했어. 그러면 조심해야 돼. 집세도 갑이 받고 여기 이자도 갑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완납한 이후에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넘어와야 됩니다. 요걸 많이 출제해요. 자, 밑에 까만 색깔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잘라주세요. 가로 열고 원칙입니다. 원칙. 매도인 집이니까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나 예외 나옵니다. 그러나 매매 목적물 인도 전이더라도 조심해야 돼. 자, 줄거세요. 매수인 을이 매매대금 완납했어. 완납한 때는 완납한 후에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기속한다.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다 완납했어요.
그러면 과실은 매수인에게 기속해야 돼. 그래야 서로 공평하잖아요. 그 점을 많이 출제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시죠. 자,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오른쪽에 4번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게 좀 많이 어려워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앞에다 살짝 적어 하자. 이렇게 적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이걸 넣어서 기억 하자. 하자가 있을 때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 그래. 자, 의 봅니다. 의만 잘 기억하죠. 의는 동그라미 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매매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동그라미 하자, 흠이죠. 흠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자, 매도인이 물건을 넘길 때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게 2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당연히 매매 계약이 유효 경매라면 경매가 유효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유효한 경우만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져요. 그 다음 3번 이제 요 담보 책임은 다른 유상 계약인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당연히 준용됩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자, 이번에 법적 성질은 그게 무과실 책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동그라미 1.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 갑에게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책임을 진다는 거야. 무과실 책임입니다. 엄청 무겁죠. 자, 그럼 양가로 3번 내려와서 담보 책임의 내용은 그 5가지가 있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해제권입니다. 해제권 앞에 살짝 적어 전부 해제권입니다. 다음 대금 감액 청구권은 땡땡 적어 형성권입니다. 대금을 깎아 1억에 팔았는데 8천만 원 깎자. 대금 감액 청구권. 다음 손해배상 청구권, 출제 상환 청구권, 완전물 거부 청구권 등 5가지인데 이 중에 이제 2가지 내지 3가지 책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에요.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자, 많은데 자, 그러면 크게 이제 담보 책임은 권리가 잘못했을 때 권리 하자 담보 책임하고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권리 하자 담보 책임 애우지 마세요. 양만 많아요. 물건 하자만 기억합니다. 자, 가보죠. 쭉 둘, 셋, 넷, 한 10페이지. 예, 462쪽으로 옵니다. 462. 그럼 3번에 물건 하자 담보 책임.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하자 담보 책임이야. 자, 아까 잠깐 했지만 우리가 계약의 이행은 자, 완전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이행을 해야죠. 자, 만약에 건물을 팔았다. 그럼 건물이 비가 안 새는 완전 이행을 해야 돼. 근데 나중에 비가 줄줄 샌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갑이 책임지라는 거죠. 매도인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껴는 권리죠. 매도인에게는 책임이고. 그럼 일단 자, 이게 하자가 있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의리 해제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해제권. 그리고 자,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바꿔달라. 그죠? 다른 걸 바꿔달라. 완전물 거부 청구권입니다. 완전한 물건으로 바꿔달라. 거부 청구권. 자, 여기서 조심할게. 자, 겁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갑에게는 자,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이 있든 없든 100% 책임을 집니다. 너무 무겁잖아. 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조심해야 돼. 조금 이따 나와요. 매수인은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완전 거부 청구권 이게 선의 앤더 무과실일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선의 무과실. 즉 이 계약할 때 보세요. 계약할 때 이 집에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계약해야 돼. 모르고 선의로. 모르는데 또 과실도 없어야 돼. 그게 포인트입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매도인은 자 책임이 있든 없든 100% 책임을 지는데 단 조건이 뭐야? 매수인이 뭐가 돼야 돼? 선의 앤더 무과실일 때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580조 내봅시다. 580조 매도인의 동그라미 하자 담보 책임이야. 하자 물건 하자 제1항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흠흠 자 가옥을 집을 샀는데 벽이 금이 가지고 비가 줄줄 셉니다. 하자가 있는 때는 575조 1항 규정을 추정한다. 조금 이따 하나요. 그러나 줄거세요.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악이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매수인은 선의 앤더 무과실해야 한다. 계약할 때 하자를 몰라야 되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물건 하자는 두 개 나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특정물 특정된 물건 대표적인 가옥이죠. 특정물 하자. 자, 이거는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다음 두 번째는 종류물 또는 불특정물이라 그래. 종류. 특정되지 않은 거 불특정. 이건 대표적인 자동차죠. 동일 차가 많잖아. 같은 차가. 이거는 해제하고 손해 또는 다른 걸 바꿔달라.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선택입니다. 자 하나씩 갑니다. 581조 이게 종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 종류 매매 같은 말 불특정물입니다. 자동차 같은 게 동일 종류가 많잖아요. 자, 제1항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자 자동차 뭐 브랜드 자동차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후 딱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자 2항 중요 전항의 경우 즉 종류 매매의 경우는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아니하고 심표 하자 없는 물건 즉 완전물 거부를 청구할 수 있다. 네, 포인트입니다. 종류 매매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다른 물로 바꿔달라 완전물 거부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많이 내요. 자, 밑에 요건 정리하러 갑니다. 자, 방갈 1번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돼. 자, 특정물, 불특정물 구별합니다. 동그라미 1번 특정물 예컨대 딱 특정된 물건은 다른 물건은 바꿔줄 수 없는 게 특정물이야. 자, 주택이죠. 예, 주택 매매는 물론이고 불특정물 매매 동일 종류가 많은 거 뭐 자동차라든지 냉장고 같은 이런 거죠. 매매에서도 매매 후 딱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하자담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내가 거래처 승용차를 샀는데 한 달 있다가 집에 딱 왔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런 게 종류물 하자죠. 자, 동그라미 2번 조심. 자, 경매로 물건 취득할 때는 내가 경락 받았어요.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래도 담보 책임 주장 못 합니다. 하자 있어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경매로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 그때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없어요. 뭐 해제, 손해배상 이런 청구를 못 해. 경매는 잘 알아야 돼. 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자, 법률적인 장애도 물건 하자입니다. 법률적 장애도. 자, 조심해야 돼. 자, 판례 보세요. 워낙 중요해요. 판례. 자,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죠. 이건 법률적 장애잖아. 이것도 물건 하자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줄었죠?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도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법률적 장애로 매매 목적 달성 못하는 것도 물건 하자에 해당합니다. 자, 4번의 하자 존부 판단 시기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따집니다. 물건 살 때 꼼꼼히 잘 봐야 돼요. 자, 방금 2번 조심. 매수인은 선의 앤더 무과실 해야 돼. 선의 무과실.
물건 하자에 대해서 계약 체결할 때 하자를 몰라야 되고 선의이고 선의인데 과실이 없어야 돼. 무과실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 앤더 무과실 매수인만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 외워야 됩니다. 자, 물건 하자에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 앤더 무과실해야 돼. 자, 이제 양가로 이번에 담보 책임 내용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조심. 물건의 하자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 해지할 수가 있다. 주택을 매수했는데 주택에 비가 너무 많이 새가지고 비가 줄줄줄줄 셉니다. 그런 경우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해지할 수 있어. 그러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조금 하자야. 그럴 때는 해지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집을 샀는데 유리창이 한 개 살짝 금 같다. 그런 경우 해제는 못해요.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항상 해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중요. 불특정물 매매, 즉 같은 말 종류물이죠. 종류물 매매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입니다. 자, 반대 기억합니다. 자, 특정물은 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제. 그리고 조금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음 종류물은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가능한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걸로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도 가능하다. 그래서 종류물하고 특정물의 차이는 완전물 급부 청구는 있다 없다의 차이입니다. 자주네요. 자, 공통점은 자, 물건 하자는 선의 앤더 무과실 매수인만 이렇게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물은 해제와 훼손. 다음에 불특정물은 훼손 또는 바꿔달라. 리콜이 시켜서 리콜해달라.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물은 바꿔달라고 안 돼요. 똑같은 물건이 없잖아. 자, 그 점 정리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 제척 기간이 짧아요. 6개월입니다. 다음 페이지 582조. 전 두조에 의한 권리는 즉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그 줄거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 안 날로부터 6개월. 몇 개월?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안 날었던 것은 하자를 발견한 날이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제척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 짧아요. 제척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오세요. 맨 위에 6번입니다. 맨 6번. 담보 책임 면제 특약할 수 있어요. 담보 책임도 임의 규정이니까 면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 담보 책임 규정도 임의 규정이므로 담보 책임을 배제하거나 없애거나 가중시키거나 경감하는 특약 원칙은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은 원칙은 유효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못하도록 한 다만 그 뒤에 그 조심. 다만 면제 특약한 경우에도 나쁜 놈은 안 되죠. 매도인이 알고서 자, 하자를 알고 있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거는 면제가 안 돼. 및 제3자에게 알고서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는 책임 면제가 안 됩니다. 면하지 못합니다. 자, 매도인이 집이 벽이 깨져가지고 비가 줄줄줄줄줄 샌다는 사실 알고 그걸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면제 특약에도 면제가 안 돼요.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다음 양가로 2번 내려와서 담보 책임 이행도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왜냐? 해제가 나쁘잖아요. 자, 해제하면 서로 원상회복 해야 되잖아.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조금 어렵지만 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환매로 갑니다. 자, 환매도 자주 나와요. 환매는 자, 팔았다가 도로 사오는 게 환매입니다. 특히 그 등기에서 자주 나오죠. 일단 환매는 맨 밑에 590조 잠깐 보세요. 그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590조 찾았어요? 자, 환매의 나옵니다. 박스 법조문 제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그라미 쳐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 같으면 보유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물이 1억 하죠. 1억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한 10%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 도로 사올 수가 있다. 자, 팔고 다시 사오는 게 환매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제2항 자, 전항에 줄거세요. 환매 대금은 도로 사오는 대금은 특약이 우선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그리고 제3항 전 두 항의 격 환매의 경우 목적물에 과실하고 대금 이자는 특약이 없으면 퉁친 걸로 본다. 상계한 걸로 본다. 자, 환매도 보죠. 환매도 오히려 등기에서 더 많이 내요. 자, 환매는 자 동시에 해야 됩니다. 환매는 동시에 환매 특약 도로 사온다는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자, 가보죠. 갑이 1월 1일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청약과 승낙으로 매매계약 체결해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팔고 다시 사오겠다는 거야. 다시 요렇게 사오는 걸 환매입니다. 환매 특약을 다시 이 사람 매도인 매수인 되는 거예요. 환매 특약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럼 등기도 동시 등기한단 말이에요. 동시. 그러니까 부기 등기예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렇게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를 요거하고 이 환매 특약을 동시에 하니까 요거는 당연히 부기 등기할 수밖에 없죠. 2의 1 환매 특약 환매권자 갑이 됩니다. 항상 요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돼야 돼요. 자, 환매 그러면 매매대금을 하고 1억이고 만약에 자 비용이 자 우리가 한 취등록세하고 한 10% 정도 됐다고 하죠. 이게 이제 환매 비용이 됩니다. 사실 도로 사오는 비용이죠. 근데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나중에 이제 갑이 환매한다. 형성권의 이 환매도 하면 형성권 환매한다 그러면 다시 소유권 이전 넘게 해오는 거죠. 형성권입니다. 환매권도 이 매도인하고 환매권자 항상 같아야 돼. 환매권자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그렇게 해놓고 앞에 이제 교과서 보세요. 자, 도로 사오는 계약이 환매 특약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도로 사오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 환매하는 이유가 돈 빌리는 수단이야. 채권 담보 수단입니다. 사채업자한테 가서 내가 이 집 너한테 팔고 다시 사올 테니까 이 환매 대금은 이자입니다. 사실은 이자. 자,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원칙적으로 환매 특약 안 했다면 소유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을이 과실 취득해야 되고, 자, 을은 갑에게 빌렸으니까 이자 지급해야 되겠죠. 돈 빌리니까. 근데 이자하고 과실은 상계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퉁친 걸로 본다. 자, 과실하고 이자 왔다 갔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의 갑니다. 자,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그라미에서 동시가 포인트야. 민법에서 동시는 환매 특약밖에 없어요.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도로 사오는 권리, 줄여서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환매권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서, 자, 줄거보죠. 매매 목적을 다시 사오는 거, 매수하는 걸 환매라 그럽니다. 환매는 주로 채권 담보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걸 일명 매도 담보라 그래. 매도 형식의 담보권입니다. 매도 담보입니다.
자, 양거래 2번에 법적 성질, 형성권, 법적 성질. 자, 앞 페이지 넘어오세요. 467 앞장. 자, 그럼 이 양거래 2번 법적 성질에, 자, 동그라미 환매권도 형성권이야. 그런 환매권자의, 자, 환매권자가 갑입니다. 갑. 매도인이 환매권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형성권이고 당연히 제척기간입니다.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야. 또 동그라미 2번 환매권도 도로 사오는 권리니까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음 하나씩 외우러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양가로 1번 목적물은 제한이 없어요. 부동산, 동산 다 가능합니다. 자, 양가로 2번 중요 환매특약 동시 1번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하여야 된다. 동시에 한다. 그래서 등기는 부기 등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환매특약도 종된 계약이에요. 오늘 종된 계약 2개 하죠. 아까 계약금 계약도 종된 계약, 환매특약도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되면 환매계약도 당연히 실효됩니다. 자, 3번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으면,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1억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10%다. 자, 그러나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더 우선합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특약으로 뭐 1억 5천, 그럼 1억 5천이고 특약이 없으면 매매대금 더하기 비용입니다. 자, 양가로 4번 워낙 많이 나왔던 환매기간 외우러 갑니다. 자, 우리 자 형성권은 안정하면 몇 년이나 그랬죠? 아까 제척기간이 형성권 10년이라 그랬죠? 아까 10년이야. 근데 환매권은 좀 짧아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못 넘어. 그래서 많이 내요. 591조 제1항 환매기간은 외워야 돼.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정기간이 이를 넘어서 만약에 10년으로 했다 그러면 5년으로 단축돼.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을 합니다. 자, 제2항 환매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를 못한다. 이 지문을 굉장히 많이 내요. 환매기간을 3년 정했다 그럼 나중에 5년으로 연장하지를 못합니다. 자, 3항 환매기간 안 정했다. 안 정하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지고 하세요. 형성권인데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 환매권 만약에 행사기간 5년 정했다. 자, 그럼 5년 내에 의리갑한테 환매해가지고 도로 사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년 내에 환매권 행사했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거는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자, 밑에 줄한 거 보죠. 조금 어렵지만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줄거세요. 환매권 행사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 기간 5년 내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환매권 행사 기간은 환매한다는 의사표시 행사 기간이야. 환매권 의사표시하면 다시 10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가 10년이 진행됩니다. 자, 이제 3번에 환매 실행하러 옵니다. 환매는 다시 사오는 거. 자, 594조 제1항 매도인은 이퀄적 환매권자죠. 환매권자는 그 기간 내에 5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
합하면 환매대금이죠. 환매대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환매권 상실합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양거래 2번 환매 효과. 이제 도로 사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와야죠. 자, 동그라미 1번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매도인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당연히 등기를 해야죠. 다만 부동산의 경우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매도인 값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자, 따라서 이렇게 나가죠. 매도인이 즉 환매권자가 환매 기간 즉 안정하면 5년 내에 환매 의사 표시하였더라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 제3자에게 권리 취득 주장할 수는 없다.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려옵니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이자는 퉁친 걸로 상경으로 본다. 보기 때문에 환매 당사자는 서로 과실과 이자를 서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계양으로 본다. 자, 양가로 3번입니다. 환매 등기양 옆에 저거 부기등기입니다. 환매 등기는 부기등기. 대항력이죠. 대항력 592죠.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 동그라미 동시에 환매권 보유 등기 즉 부기 등기한테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효력이 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가 환매 특약 등기는 대항력이라도 대항력, 제3자의 대항력, 부동산 매수인 을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심표, 즉 대항력만 있으므로 이거야. 자, 이겁니다. 자, 환매 특약에서 그럼 아직은 을이 소유자잖아요. 을이 이걸 팔아먹을 수 있죠. 자, 만약에 정한테 팔았다. 여기다가 3소유자 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환매는 갑이 정한테 환매 의사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소유권 사와야 됩니다. 팔아먹을 수 있다. 처분 금지 효과는 없어요. 자, 가보죠. 자, 그러면 매수인 을은 환매 특약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덕한 제3자 정에 대하여 환매 특약 등기 사실만으로 제3자 정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이 뜻입니다. 자, 이 환매 특약 등기가 있어도 자, 이건 대항력만 있죠. 그죠? 대항력만 있으니까 을이 아직 소유자야. 을이 정한테 팔았다면 정에게 소유권 이전해야지. 환매 특약이 있으니까 나 소유권 이전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등기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예제 문제 1번 한번 보죠. 1번 예제 문제.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한 경우 틀린 것. 자, 틀린 거 봅니다.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해야 돼요. 격려된 이후 부동산 매수인 을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 정에 대해서 등기해줘야죠.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등기해줘야 돼요. 2번 환매 기간 5년을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워낙 자주 나오고.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5년 정했다. 5년 내에 환매 의사 표시하면 그 환매의 권리 취득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안 했네요. 그럼 대항력 없네요. 대항력 없어. 등기 안 했다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게 권리 취득 주장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등기 안 하면 꽝이죠.
답이 3번. 4번. 환매 기간에 관해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 몇 년이죠? 부동산이니까 5년이다. 5번.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 이 등기는 부기 등기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되겠고. 자, 여기는 매매를 마쳤어요. 자, 매매에서 우리가 종된 계약이 계약금 계약하고 환매 특약입니다. 자, 교환 가죠. 오늘 교환까지 하겠습니다. 자, 교환은 이제 매매하고 차이점만 기억하면 돼요. 아까 잠깐 했지만 1월 1일 날 내가 이 가옥 넘기겠다. 좋다. 그런 나는 땅 주겠다가 합치되는 거죠. 이것도 쌍유 낙불 계약입니다. 다른 것은 이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금전이면 매매고 금전이 아니면 교환이 됩니다. 그것만 차이예요. 자, 596조 보세요. 자, 교환은 당사자 쌍방 줄거 쌍방 갑과 을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입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고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교환도 매매하고 똑같이 네 가지 쌍유 낙불 계약이다. 외워줘야 돼.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입니다. 쌍무 유상이 더 중요해요. 그 쌍무니까 두 개 적어 뭐뭐 있겠죠?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 있죠.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유상이니까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 자, 교환은 법 조문이 2개밖에 없어요. 자, 매매는 법 조문이 33개 조문이 있어요. 매매가 유상계약이 가장 많죠. 요걸 갖다가 이 교환에 준용한단 말이에요. 교환은 조문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 차이점만 2개 있다는 거야. 자, 매매는 금전인데 교환은 금전이 아니어야 돼. 요거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 이번에는 우리 1월 1일 날 내가 집을 주겠다. 이건 5억짜리야. 어른 땅을 주겠다. 요거는 객관적 가치가 4억짜리야. 그러면 교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누가 안 하려고 그래? 갑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의리할 말이, 그러면 땅 4억에다가 플러스 내가 돈으로, 이걸 보충금이라 그래. 보충하는 돈, 금전으로 1억 더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는 돈이니까 요거는 매매 대금을 준용합니다. 매매 대금 준용. 자, 매매 대금 준용하니까 이 건물 소유권 이전과 땅하고 돈 주는 게 서로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했지만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갑은 하자 담보 책임지겠죠. 이 땅에도 하자가 있다. 자, 이 또 하자 담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하고는 좀 다른 점은 매매는 매도인만 하자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근데 교환은 둘 다 하자 담보 책임진다. 이건 차이점이죠. 자, 갑니다. 자, 양가리 2번 교환 계약의 성립에 바로 597조 이거야. 보충금이야. 보충금.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줄거세요.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 보충금 약정한 때는 그 금전은 보충금이라 그래.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보충금은 돈이니까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대가로 주식받는 것은, 자, 소유권 넘기고 주식받죠. 근데 교환이네요. 자, 교환 계약이다. 잘라주세요. 그러나 재산권 이전이 아닌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은 교환 계약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무 제공 계약은 무슨 계약이겠어요? 네, 고용 계약입니다. 그 다음 일의 완성 계약이 뭐야? 돈 내기 도급 계약이죠. 그러면 기억해야 돼. 노무 제공은 고용이고 일의 완성은 도급 계약이지 교환 계약이 성립할 수 없어요. 자, 교환 계약은 재산권 주고 또 재산권을 받아야 돼. 자, 동그라미 3번 조심하고,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어도 교환 계약이지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자, 그런 점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양가로 3번. 자, 교환계약 효력은 1번 줄거세요. 또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두 가지 뭐뭐 발생하겠어요? 쌍무계약의 특징 두 개. 동의,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 발생한다. 다음 2번.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규정이 준용되죠. 준용돼요. 대표적으로 교환계약의 양당사자는 서로 하자담보 책임 부담합니다. 매도인만 하자담보 책임 부담하지만 교환은 둘 다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런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그 예제 문제에서 2번 문제 보죠. 32의 문제. 저장의 문제네요. 자, 2번. 부동산 교환 계약의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옳은 것. 자, 기업. 유상 쌍무 정확하죠? 쌍유 낙불 계약 정확합니다. 기업. 다음 미연. 일방이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경우. 보충금이죠? 그 금전은 뭘 준용한다 그랬어요? 돈이니까 뭘 준용해?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이건 법 조문이죠. 보충금, 이건 돈. 다음 디귿.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물건 하자는 뭐가 있죠?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정확하죠? 리얼. 요거는 앞에 총칙에서 배울 거야. 뭐 총칙에서 아직 오늘 안 했네요.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을 줄거 시가. 자, 가격을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격 다 가르쳐 주면 굶어 죽어요. 시가는 알아서 해야 돼.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거.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이 아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교환계약이나 매매계약할 때 시가 묵비하는 것은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돼요. 안 그러면 굶어 죽어. 사기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사기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제가 앞에 한번 볼까요? 요 판례는 사기에서 나옵니다. 총칙에서 배울 거야. 그 판례가 어디 나올 텐데. 94쪽 참조로 적어. 94페이지 참조로 적어놓고 9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판례가 그대로 나와요. 94페이지. 넘어왔습니까? 94페이지 맨 밑에 판례 보세요. 사기 맨 밑에 봐. 요겁니다. 찾았어요? 자, 판례 동그라미 1번. 교환계약의 요거란 말이야.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에 줄 것이에요.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 즉 사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를 거짓말했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가를 가르쳐주면 망한단 말이야. 바로 그 판례는 객관적으로. 요거는 앞에 사기에서도 출제하고 교환에서도 같이 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환을 마치고, 그럼 남은 게 뭐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이제 교환을 마치니 뭐가 남았어요? 매매 교환에서 뭐가 남았죠? 임대차 남았죠. 임대차. 자, 그러면 임대차 와보세요. 474, 그죠? 임대차도 쌍유 낙불계약 되겠죠? 쌍유 낙불계약 의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618조 임대차의 의.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즉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익 약정하고 상대방 이에 대해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용익 시킬 의무, 차임 지급 의무가
합치되면 돼. 그래서 쌍유 낙불계약 이렇게 됩니다. 기억해야 돼. 매매는 매도인은 뭐야?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쌍유 낙불. 교환은 둘 다 금전 이외 재산권 이전 의무. 그리고 가격이 비슷하지 않으면 보충금 계약할 수 있어요. 보충금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는 임대인은 용익시킬 의무.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차임 지급 의무. 이게 이제 쌍유 낙불 계약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공시법입니다. 내일 공시법 시간을 뵙도록 하죠. 자,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